안녕하세요. 재산을 불려가는 재무설계 방송 김태남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재산을 불려가는 재무설계 방송인데요. 재무설계를 통해서 그동안 실패해왔던 재무설계들 이제 좀 걷어내고 경제적인 여유로움 그리고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재무설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고 있다 보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또한 증권사에서 나오는 어떤 분석 내용들을 봤을 땐 사실 너무 낙관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낙관 또는 너무 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뭐 종목에 투자할 때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매수하는 거는 끝까지 매수, 매도하는 건 끝까지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FOP 저널에 곽재혁 CFP가 기고한 내용 중에서 발췌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08년부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문제들,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해졌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2019년 1월 중순부터는 조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무엇인지, 침체에 빠졌던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을 좀 더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9년이 되면서 이 연초 이후에 현재까지 반등세를 각국의 주요 지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2월 중순 기준, 2월 19일 기준으로 미국 S&P는 10.9%,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10.5%, 그 다음에 한국 코스피는 8.1%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해 부진을 만회한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 달 3월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이제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2019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은 다 하향 조정되고 있죠. 전년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보여주는 신호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경우입니다. 2018년 12월에 전월 대비 소폭 방등하는 흐름을 보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2019년 전망에 대한 좋은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된다던가 가뭄 해소가 기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고용과 소비 상황이 아직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률에 대한 상승 잠재력, 훼손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의지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2분기에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가 완만한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완만한 반등세를 보일 거로 이렇게 보인다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재정 확대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세를 한다거나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게다가 여기에 합쳐져서 중앙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중국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월 15일, 그 다음에 1월 25일에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기도 했던 부분이죠. 이제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서 그래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경우는 점차 약해지면서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물가 목표치 2% 밑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난 1월 한국은행도요,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2019년도의 전망치를 기존의 1.7%에서 1.4%로 0.3%를 하락 조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국내에 있는 금리 인상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거다. 그게 이 경제시장, 경기에 좀 더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한 몇 가지의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부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경기 둔화가 더 빠르게 올 거고,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줄여주고 있으니까 동결 내지 혹시 인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자산시장에 대해서 전망이 좀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월 관세부가 유예 만기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미 협상에서 서명을 안 하고 난 뒤에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서도 과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미국 연준의 입장 변화도 긍정적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미국에선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양적 완화로 돈이 많이 시중에 풀렸는데 이런 풀린 돈들을 회수하는 정책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존 정책 기조가 많은 부분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수익률 훼손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달러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에 긍정적인 작용들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되면 아무래도 투자 자산에 조금 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달러화의 가치를 보니까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다른 추가 변수가 없다면 2분기와 3분기까지 이런 달러화 가치가 안정화되는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3월 전인대회죠.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시장 친화적인 정부 정책이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은 거죠. 뭐냐면은 시장 친화적이다라는 얘기는 금융시장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건데,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경기 부양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점이 바로 증시와 같은
이 투자 분야에서 유리한 측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과도한 주가 조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 완화, 그리고 연준의 통화 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와 같은 호재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주가의 반등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당분간 숨고르기 국면으로 전환될 여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낙관 속에서 뭔가 좋은 신호가 오면은 정말 빠르게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그 반등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난다면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잠깐의 조정은 당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어떤 완화적 정책 기조가 다시 확인되면서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세, 그리고 주식의 장기 상승에 대한 우려는 약해질 거고요. 미국의 기업 이익 성장률 전망 또한 2분기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의 상향 조정은 아무래도 신흥국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몇 가지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정책 기조가 완화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 정부 의지가 강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 바로 이것들이 신흥국 시장의 상황을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야 될까? 신흥국 주식과 국채에 대한 비중 확대, 유지를 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단기 반등에 의한 반작용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분할 매수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 주식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2019년, 2018년에도 그랬는데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몇 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나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뭐 글로벌 선진국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올해는 쉬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분할 매수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 올해 꾸준하게 시기별로 나누어서 매수해라 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잠깐 쉬었다가는 시간을 2019년에 가져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그 투자 전략 안에서 신흥국 시장의 어떤 펀드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펀드, 이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예를 들어서 글로벌 펀드,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의 펀드를 20% 정도 갖고 있었다면 올해는 유지하거나 10%로 줄여나가는 작업, 아니면 신흥국 시장의 펀드는 10%를 갖고 있었다면 10%를 유지하거나 15%까지 늘려가는 작업, 이런 비중을 새롭게 리밸런싱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직은 글로벌 경제가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정경제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는 것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곳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보통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면은요 선진국 시장을 말합니다. 신흥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 신흥국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비중을
유지하거나 글로벌 시장은 좀 줄여내거나 신흥시장은 유지하거나 조금 더 늘리거나 하는 그런 밸런싱, 리밸런싱 하는 작업들을 올해는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중국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시장, 기준금리, 그리고 경기 부양 의지, 그 다음에 통화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거시경제나 미시경제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치들을 좀 부양시키는 거.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신문을 보거나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꼭 필요한 게 뭔지, 내가 포인트를 삼고 이거는 내가 챙겨가야 하는 게 뭔지를 공부해 가는 것. 그게 개인의 재무설계, 그리고 개인의 자산 형성, 그럼으로써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종잣돈들 지켜가는 것도 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음 카페 김태남의 공직통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다음 방송에서 알찬 내용으로 뵙겠고요. 오늘 재산을 불려가는 재무설계 방송, 그럼으로써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들어가는 방송 김태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